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부의안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와 관련된 팀장 참석했습니다. 소상공인 팀장, 에너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의안번호 484번입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 지원율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 올거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규정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용자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 지원율 범위를 상향 개정하고 특례 보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정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업소 2차 보전 지원율 범위를 상향 개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고 15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4조 본문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개정한 제4조에서 제1항으로 하고 현행 제6호를 개정안에서는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하며 현행 제6호를 개정한 제7호로 바꾸도록 하고 개정안에 제4조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함에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합니다. 현행 제5조 제2항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보전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를 지원 조건 및 절차는으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7조 제2항 대출금리에 대한 2차 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1.5% 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연 4% 이내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7조 제3항 이자 보전을 개정안에서는 1차 보전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160페이지
개정안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 2 시장은 특례 보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 보정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 착한 가격 업소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연 3.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11조 2 제4항 위원을 개정안에서는 위촉지위원으로 개정합니다. 16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비용추계 요약입니다. 첫째,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제 4조 제2항, 안제 7조 제2항, 안제 9조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추계의 기초는 공공배달앱 가맹점 지원 연 1억 원, 공공배달앱 사용자 인센티브 지원 연 5천만 원, 2차 보증금 지원 연 6억 원, 보정수수료 지원 연 2억 원입니다. 추계의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도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건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84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2차 보전 지원율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제 2조는 지난해 12월 상위법령 재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며 안제 4조는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의 종류에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5% 이내에서 3% 이내로 0.5% 인상하는 것으로 도내 8개 시군에서 3%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었습니다. 안제 7조의 2는 특례 보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정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제 9조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특례 지원율을 기존 3%에서 3.5% 이내로 0.5%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의 트렌드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로 급변하는 추세에 변성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독점한 소수 운영사들의 과다한 수수료의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2차 보전 및 특례 지원율 확대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뭐 크게 복잡한 건 없는데요. 네. 일단 상위법 일단은 바꿨네, 그죠?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네, 를 소상공인 담은- 정의가 예, 예. 법률이 그리고- 바뀌- 그리고 보니까 지금 신설된 것이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 공공배달 앱 배달 올 거제 맞죠?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월별 주문 건수하고 주문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3월에 6,400 회원수가 6,400명에서 회원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 회원수가 아니고 건수라서 회원수, 주문 건수, 주문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에 회원이 6,400명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매월 이거는 회원 가입한 숫자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누계가 전체 회원수가 21,000명이 네. 그제 시민 중에 이 배달 올 거제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말인 거죠. 네. 일단 3월에는 뭐 처음 시도하기도 하고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는데, 점점 이미 이제 가입할 사람 다 가입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한 전체 한 10월까지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가입을 했네요. 네. 우리 씨가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제 가입을 시켜 회원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희망근로 2명이 현장에 나가지고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2명이요. 예, 지금 민간 앱보다는 상당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입을 독려해 나가고 홍보해 그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과장도 아시다시피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공 배달 앱 우리시 올거제 배달 올거제를 담당하는 배달 대행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딱 한 군데 딱 지정해서 하고 있던데, 네. 실제로 이런 정말 좋은 정책,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이 배달 앱에 대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지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냥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현장에서 뭐랄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업체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하여튼 대행 업체하고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자하고 저는 우리 씨가 좀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좀 현황 파악을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넣어서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담아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배달 앱을 활용해서 주문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 배달 앱을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는 조례안을 넣을 정도면 실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현장에 또 한 번쯤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좀 어려운 점이 지금 기존에는 대규모 플랫폼에서 다 업체를 다 소유하고 네네, 몇 가맹점 개. 가입하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가맹점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자기가 물건을 사가고 싶었다. 음식을 뭐 배달시켜 먹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애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앞으로 계속 그 가맹점을 모집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해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배달 앱의 불편함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2차 보전 지원을 이제 2.5%에서 3%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3회 추경에 보면 2차 보전 금액이 14억 예산이 그 편성됐더라고요. 3회 추경에. 그런데 실제 우리는 2020년도에는 약 한 2억 원 2차 보전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정도인데 3회 추경에는 14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좀 특별히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출연을 조금 더 해가지고 기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씩 대출하다가 작년 한 해는 598억을 3년간 대출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일단 이거는 제가 뭐 감사 때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2.5%에서 3%로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소상공인들한테 그 뭡니까 대출이 최대 얼마 정도까지인가요? 5천만 원. 작년에는 1억까지 했고 특별히 네. 상시적으로는 5천만 원씩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까지 된 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그랬습니까? 네. 그럼 2021년은 해당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누구나 다 이 2차 보전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보면 어디에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걸 차별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지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만 저게 은행권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권의 어떤 기준에 아니 따라서 은행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은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행과 별개로 우리 시 정책으로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도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어쨌든 조례를 그 부분 개정해서 지금 사무국에는 전달해놨는데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 2차 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 보전을 해주려면 먼저 그 대출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데 대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얼마 정도까지 한도에까지 발급해 줄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다 검토가 돼가지고 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더 해주십시오라고 정책적으로 은행 그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지 않는 이상은 현행을 초과하기 현행 제도를 벗어나기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현행 제도는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은행권이 따라오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은행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은행에 가서 뭐 멱살을 잡고 신용 등급 낮은 사람한테도 대출해 주라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왜 전통시장 장려하는
전통시장진흥기금 진흥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야 됩니까? 꼭 은행만 가능한 것입니까? 어느 기관 그걸 은행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조례상 해놔서 그런 것이지 뭐 다른 그런 거죠. 조례상에 신용기금이나 이런 은행이라고 데 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뭐 전통시장진흥원에서 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수행자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가 검토를 해볼 만은 한데 어떤 서민금융 같은 경우는 그 법률이 어떤 소상공인을 지원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그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입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 취지에 맞느냐가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소상공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면은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상공인들한테도 이 2차 보전의 혜택을 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조례에 은행만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추가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조례에 3% 어쨌든 정액을 그러니까 지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저는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좀 힘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좀 애를 써주십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년간 50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뜻인데 배달올 거제 이게 지금 과장님 예. 솔직히 얘기해서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못하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했다고 못 본다 아닙니까? 성공도 아니고 아직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면 실패인 거죠. 그리 말씀하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하고 있는데 실패했네 이라면 막 힘을 빼피는 성공은 못했는데 실패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배달올 거제에 대한 활성화 요걸 그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 보증 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례 보증, 2차 보전 지금 다른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5조의 특례 보증 지원에 지금 보면은 그 2항을 보십시오. 특례 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보증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용 보증 기관 협약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네. 그건 결국에는 신용 보증 기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중이라서 뺐는데 조례 제 6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6조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고 어쨌든 이제 그 신용 보증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이 부분을 빼버리고 지원 조건 및 절차 이것을 이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조례 제 6조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중복돼서 조- 뺀 겁니까? 네, 뺐습니다. 예. 그러면 7조에 2차 보전 하는 거 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자업체와의 약정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또 빼버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남신용보증기금의 최다 출연 지자체 아닙니까? 네. 저희가 창원시보다도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다 이 뜻입니까? 약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변동의 이제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필드에서 이런 가보면은 2차 보전 받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오타 같습니다. 오타 같아요? 예. 어떻게 2.5% 오타를 2.5% 의회에다 만, 올립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거에 빠졌다. 그래. 앞에 보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문구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올릴 때는 네.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됩니다. 서로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매년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없어지고 용자업체와의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2.5%를 연 3%로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착각을 했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업체와의 대출 간의 약정 금리 중 2.5%를 2차 보전율은 연 3% 이내로 한다로. 그러면 이게 삭제되는 게 아니네요. 예. 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타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했나. 예. 과장님, 예. 예, 그런 의구심 때문에 서로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시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경제 부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조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에 특례 지원돼 있죠. 예. 예. 이것도 이제 5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서 연 3%의 이자를 3.5%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예. 상향 0.5% 상향시키는 거죠. 예. 예. 이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도 차등이 있었고,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라는 것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연 한 40만 원 정도 그 종량제 봉투하고 뭐 물티슈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그 착한 가격업소에는 0.5%를 더 기존 더 올려주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인상하면서 다시 추가로 상향하는 그런. 실제 업소들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 자체 내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직접적인 이런 간접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올 거제 여기에 그냥 자기 그 식구들끼리 배달하고 쫓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업소를 가맹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이 조례 제정하는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질적인 지원 또 피부에 와닿는 지원 이런 정책을 꼭 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 좀 명심해 주시고 실제 이 조례에 나타난 것 외에도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정기풍 의원님 말씀하신 그 7조 한번 봐주세요. 예. 그 1항을 보면 조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 보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1항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전제가 되면 2항의 대출 금리에 대한 2차 보전율은 연 3%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전제가 대출 실행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자체가. 예,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빠져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예. 드는데 안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네. 정기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얼만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이 배달 앱 하시는 분하고 또 소상공인들하고 또 이게 거제 시민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뭔가를 챙겨서 뭐 공공 배달 앱하고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가 이제 금리를 2.5%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0.5% 지금 이제 올려주는 이런 부분인데 올려주는 이유가 현행 금리 인상 이유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2019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되었었는데 지금 뉴스에 보면 금리 계속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0.5% 인상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은행 금리하고 소상공인들이 자부담하는 은행 금리의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이런 부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신용도마다 당연하죠. 차이가 다 다른데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인상하는 이유는 네. 소상공인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어떤 그 지원율을 더 높이자, 단순히 지원율을 더 높이자 이런 차원이고 은행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상이 되면은 다시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 0.5%또 올려줄 것이다. 예, 그런 이렇게. 것도 해볼.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지금 뭐 세계 이렇게 뭐 경제에서 계속 뭐 다른 이제 뭐 유럽이나 이쪽에는 이미 이제 인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0.5% 인상을 이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차후에도 만약에 이렇게 인상이 되면 이렇게 또 뭐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뭐 3% 또는 3.5% 이렇게 이제 보전을 받더라 해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계속 이제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아, 이렇게 해줄 것이다. 혹시 또 금리 더 많이 인상이 되면 또 향후에도 이렇게 이제 더 올려줄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렇게 음식을 배달을 하면 이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일부 이제 부담을 하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 이제 배달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 배달하는 게 물론 이제 원활히 잘 될 분들은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반 민간 업체보다 연간 한 매출이 2,500만 원 정도 연간에 월 2,500만 원으로 봤을 때 네. 민간 같은 경우는 한 250에서 300, 400까지는 부담을 우리 앱을 이용하면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매출이 2,500만 원 정도까지는 공공 배달 앱을 이용을 하면 배달 수수료가 없다 이 말이죠. 2,500만 원까지가 아니고 네. 우리 앱을 이용하면은 그런 게 이제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추가로 배달. 그럼 우리가 보통 배달을 하면 기본 배달이 있고 일정 또 동이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비용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배달 거제는 지금 이제 광고비하고 중개 수수료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다른데 이제 민간 배달앱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네. 이제 저희들은 예부 결제 수수료만 네. 이렇게 주면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점포에서 느낄 때는 저희들은 한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수익일 경우에 약 50만 원 정도만 내부 결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이제 그 광고비, 중개 수수료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네네. 금액이 한 88만 원 정도 네네. 좀 많아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 우리 예.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이제 좀 그 제시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게 이제 거제사랑 상품권을 결제 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살려고 하면 조기에 소진이 되어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의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예. 저희들이 뭐 예산이 풍족하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뭐 한정 없이 해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을 한 10% 정도 이렇게 그렇죠. 해주다 보니까 예, 예.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한도를 지금 이제 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너무 10% 하니까 모바일에 집중해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비자는 거제 시민들이 소비자일 텐데 이제 뭔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있고 또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소비자들이 계속 공공 배달 앱을 이용을 할 것인데 이런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할 때는 좋았는데 10% 할인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거제 시민들의 혜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절차적으로 어렵고 뭐 딱히 시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공공 배달 앱이 이제 점점 이렇게 사용률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이 행정에서 뭐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거제 시민 동시에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배달 앱을 이제 실시한 지가 3월 달에 이제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정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대출금에 대한 2차 보전 이 관련해서는 한시적 지원이라 그런 규정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조례 개정이 이제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노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11월 달에 신문에 따르면 우리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배달 올 거제가 이렇게 거제 자체적으로 선정도 되어졌고 또 어쨌든 공공기 배달앱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고비, 가입비, 중주의 수수료가 없고 또 거기에 제로페이나 모바일 상품권 할인 서비스를 통해서 또 10% 할인도 받고 어떻든 가맹점, 식당이라든지 소비자에게는 참으로 좀 많은 혜택들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초였지만 이제 어떻든 진주도 배달을 진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또 김해시도 이제 준비한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나름의 정책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이용률은 이제 어떻든 좀 저조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표에서 따르면은 지금 공공 배달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식업체가 주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거제시의 요식업체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4,600개. 한 4,600개 중에서 이거 어떻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소가 한 2,000여 개 되는 것으로 지역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어, 민간 배달 서비스를 민간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 2,000 몇 개 어느 정도 되죠? 2,500개 정도. 한 2,500개. 즉 이렇게 배달 서비스 대상이 되는 요식업체 음식점 수가 한 4,600개 중에서 한 2,500개가 민간 배달 앱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제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공 배달올 거제 가맹점이 479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배달 앱 서비스를 하는 2,500개 중에 이제 한 479곳이 우리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저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게 어떻든 가맹점으로 공공 배달 우리 배달로 거제를 가입하면 손해 볼 것도 없고 어떻든 산무제도라는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가맹점이 얻게 될 기대 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입점이 가맹점이 이렇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름의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이런 3월 이후에 자체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 근거를 통해서 확산시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조례의 핵심적 내용이요. 그럼 저조한 이유가 나름대로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단 가맹점이 가맹점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예 소비자들의 어떤 알겠습니다. 찾는 품목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가맹점 있는데 수가 적어서 선택의 폭이 네. 적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소비자들도 또 음식점도 이 배달로 앱 거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낮은 인지도가 또 문제일 것이고 또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인간의 배달 서비스에 비해서 불편하더라. 이제 결제 시스템 과정의 오작동이라든지 이제 불편하더라. 이제 그런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어떻든 지금 저조한 나름의 이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 제대로 이제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가맹점을 늘릴 것인가 또 그리고 이 공공 앱을 활용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가맹점에는 1억 그 다음에 이거 활용하는 회원들에게는 5천만 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에는 1억을 통해서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예. 배달 용기 지원이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생각 중이고 그 이용자에게는 어떤 사용한 횟수에 따라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5천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그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예, 시상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그래서 앞서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도 앞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일단 공공 앱 플랫폼에 대한 실태 조사 관련해서 이제 나름대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민간의 서비스에 비해서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제 전국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고 또 낮은 인지도로 해서 또 편의성이라는 편리성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낮은 인지도를 이제 계속해서 널리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인 쿠폰 제도를 한번 제안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착한 가격 업소의 이제 특례 지원 3.5% 이내로
지원하겠다. 3%에서 3.5%로 이제 조례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담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지금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해 가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23개로 된 아, 23곳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언제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좀 지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내년에는 2개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법률 위반 사항이 생기도 안 되고 아,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제 조금 길어질까봐 우리가 이제 어떻든 착한 가격 업소 조례를 보니까 위생 청결 수준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은 연 1회 이상 이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정을 하죠? 공모로 해가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 점수표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착한 가격으로 지정을 하고 얘는 또 못하고 하는. 그래서 좀 이 제도 자체가 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도 반기 1회 이상 뭐 착한 가격 업소를 방문해 가격 위생 지정 조사해야 되고 월 1회 이상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착한 가격 업소를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물가 모니터링을 위촉해서 홍보하고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이 또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도 함께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든 저조한 이용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에는 장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3월 출시 이후 뭐 6개월 이내 정도 지나서 우리가 성급하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실패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이제 섣부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조금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하고 함께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널리 좀 확산되어지고 이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많은 가맹점을 합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조례가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배달의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들에게 우리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배달 용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도 각 업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배달 용기가 다양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노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에 추가로 할인 쿠폰 제공하고 그 쿠폰을 사용하면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업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상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공공 배달 앱 내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모바일 거제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면 1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할인 쿠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을 이제 우리 공공 배달 앱 사용자들을 유인한다 이런 말이 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고객을 우리 공공 배달 앱 쪽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김동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그 공공 배달 앱
월별 주문 건수 이게 뭐 9월, 10월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건수와 또 금액이 뭐 3배, 4배 가까이 늘었는데 간단히 이유 좀 이건 공제한 지원금이 나와 놓으니까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예. 그럼 이게 그렇게 원인 파악이 된 겁니까?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아, 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돈이 풀려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인데. 예, 김동수 의원님, 제가 조금 더 좀 참고적으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체크페이하고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재난지원금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되어 있으면 그것도 사용 가능하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지원금 끝나고 나면 또 원상 회복 원상 복귀 되겠습니다. 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로. 가맹점 수가 479개. 예. 이게 그럼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부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반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우리 지금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주문 금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9월달, 10월달 늘었던 이걸 감안해서 다 하더라도 연 17억 정도 되거든요. 연 17억 정도의 주문 금액에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운 것을 좀 타개하고 공공 배달 앱을 이제 구축해 놓은 거를 좀 활성화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는데 조례 제정은 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게 인센티브 제공하려 말 것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이 돈만 줬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공공 배달 앱 아니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이 거의 불편해서 못 쓴다고 그럽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그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좀 손쉽게 편리하게 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배달을 거제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좀 깊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뭐 우리 비용 축에서 1억 5천 돼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깊이 파악을 해서 한번 이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구축해 놓은 거고 또 달달이 그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얄팍한 수법으로 뭐 인센티브 조금 주고 뭐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구축해서 해놓은 거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7일부터인가 보니까 우리 경남 2지 그걸 뭐 출시를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또 우리가 시군군에 경남에 우리 그 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배달앱 탑재를 가능하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도 뭐 또 다양하게 그 가맹점도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또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조례 중에 특례 보증 지원에 이것도 지금 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5조 특례 네. 보증 지원 제2항. 예. 이게 이제 그 특례 보증 기관과 협약에 따르되 이거를 이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원 조건과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원 조건은 실제 이게 지원 한도액을 3%로 해놨지만은 네. 그게 2.5%로 될 수도 있고 2.9%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 그 이자율 그 지원하는 게 최대 3%지. 네. 그러면 소상공인 대상에 따라서 그게 경영 상황이 나아져 가지고 네.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일반인들은 지원 안 해주는데 소상공인들 많이 해주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럴 특례 수도 보증 수수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특례 보증 지원이라면은 우리가 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특례 보증 지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 보증을 과거에는 이제 보증기관하고 저희들이 좀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요 용어는 좀 바뀌지만은 지원 조건 및 절차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금 내용상으로 그는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대를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이렇게 해놨지만은 어쨌든 특례 보증 수수료 줄 때는 특례 보증을 해주는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특례 보증 우리 그 보증 수수료도 우리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 몇 조에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신설됩니다. 우리 보증 수수료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제 이제 조례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안에 7조 2에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7조 2. 7조의 2. 7조의 2 보증 수수료. 네네. 그렇죠. 예. 일단 우리 보증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례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조례를 이걸 담았네요. 네. 담았고 우리가 보증 수수료는 2020년부터 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보증 수수료가 2020년에 한 3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 수수료는 대출 받은 그러니까 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출 받은 자는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이 신용 1%라고 지금 통상적으로 해놨는데 1%는 평균이 1%고 네. 이게 0.9%가 될 수 있고 1.1%가 될 수 있는데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 1차 년도만 지원해 주거든요. 뭐 3년 거치 대출하더라도 한 번에 한 예. 번만 해준다 이 말씀이고. 지원 절차는 은행에서 그걸 차감하고 은행에서 바로 신용보증재단에 납부를 하고 대출은 본인한테 조금 작게 해주는 것으로 그리 진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들한테는 다 예. 지원이 되고 그럼 그분들은 2차 보전도 받고 보증 수수료도 혜택을 받는 것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의안번호 485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지상에 필수 시설의 건축 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서 사업 개요입니다. 설치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 6-2번지 일원이고 부지 면적은 3,330제곱미터입니다. 발전 규모는 9.6메가와트로서 연간 24,000세대 정도의 사용 전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2억 원으로서 발전소 설치 622억 원, LNG 가스 관로 매설 50억 원입니다. 사업자는 한국서부발전과 경남에너지입니다. 건축 계획은 부지 면적 3,330제곱미터이고 건축 및 부대 시설 현황은 총 합계가 1,584제곱미터입니다. 사무동이 1,080제곱미터, 공작물 연료전지입니다. 공작물이 504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2020년 11월 6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로 2021년 2월 18일 경남도 거제시 한국서부발전 경남에너지가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부지 면적은 3,330제곱미터이고 옹백이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건축 및 부대 시설 등 연구시설물 축조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84제곱미터입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부지 정지 공사를 완료하고 21년 11월 부지 임대 기간은 10년 단위로 1회 연장하여 총 2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착공식은 회사 측하고 원원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2022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시운전을 거쳐 2023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발전소 설치에 따른 세수 현황, 관련 법규, 현장 위치도 및 관련 도면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송건섭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485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시는 올 초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경남에너지 주식회사 등 2개 기관과 함께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한편 연초면 오비리 인근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은
연초민 오빌이 산 6-2번지 1원에 소재한 거제 중앙 하수 처리시설 정설 부지 내 유유지 약 3,330제곱미터의 면적에 6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24,000세대 정도가 사용 가능한 9.6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 전지는 연료를 태워서 발전기를 돌리는 기존 발전 시설과 달리 연료의 화학 반응에서 직접 전기를 얻는 일종의 발전기로 수소 경제의 핵심이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24시간 발전이 가능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등과 관련해 이런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임대 및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안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예,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지금 이게 이제 거제에는 처음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의회 동의를 받는 목적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연구 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공유재산법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목적은 네. 결국에는 이제 연구 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 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뭐 최초로 하는 거고 이원물이잖아요. 주민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거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정리해 온 건 없는데 몇 번 거쳤습니다. 아, 그래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다.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가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안전하고 큰 뭐 사고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 과정들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지자체의 수요가 있을 때 발전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재원은 전부 다 민간 재원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서부발전, 경남에너지 이렇게 민관이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맺은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발전소 설치한다. 그 경남에너지는 발전에 필요한 LNG를 고연해서 연초 발전소까지 공급해주고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하고
거제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경남도도 한 가지 그 발전 어떤 신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한 행정기관이야 뭐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건 맞는 네. 것이고 네. 저는 이제 한국서부발전하고 경남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한국서부발전은 그러면 672억 원의 재원을 부담을 하고 네. 경남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고엔 도시가스 배관이 고엔 쪽에까지 중국에 와 있는데 그 배관을 발전소까지 중압관으로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서부발전에 필요한 네. 그러니까 한국서부발전에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필요한 그 도시가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 뜻이죠. 네. 예.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도시가스 팔아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판매입니다. 예.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저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 설명회를 하시고 선진지 개량을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 불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에 한 40몇 군데가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고 난 예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라는 건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천재지변이나 뭐 지진이나 이런 거에 이제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런 것은 뭐 안전하지 않아서 불안감 갖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거제에서 최초로 지금 발전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특히 이제 그 인근 지역 주민들 네.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뭐 제대로 내용을 좀 알고 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실제 공사가 시작됐을 때 반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뭐 늦게 와가지고 왜 이걸 여기 했느니 마느니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타 지역에도 없었어요? 다른 지역이랑 좀 어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든 그런 어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크게 없을 줄 알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는 현재는 없고 수소를 태워가지고 수소 태우는 게 아니고 저 LNG를 연료로 사용해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는 거기에는 문제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네.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 양 보면 우리하고 국가는 빼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이거 협약서 내에 보면은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의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협약서에는 잠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 중에 자진 철거입니까? 철거 비용 공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앞에 10월 18일 날 한 MOU는 예. 이제 대략적인 큰 틀에서 이제 MOU를 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다시 이제 저희들이 협약을 할 겁니다. 할 때에 꼭 조금 들어가야 전에 될 내용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 조건 예.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반드시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보면 그 지금 수소연지 부침 1자료 169페이지 수소연지 발전소 발전기금 및 세수현황 이래 가지고 임대를 20년으로 잡아놨는데 네. 그 방금 법률 제26조 3항을 한번 봐주세요. 뭐 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31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에 거쳐 갱신할 수 있다면 총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걸로 법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왜 20년을 잡았죠? 그 MOU 할 때 20년으로 했습니까?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해서 30년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서부 발전처하고 사전에 이제 그게 내부 연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20년 입니까? 그런 거 봤을 때 20년까지 우선 해놓고 예. 그 뒤에 그 아니 그 말은 아니 지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10년인데 각각 이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의 내용이 법률의 내용이 그대로 와가지고 네.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그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1회만 갱신하는 거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협약은 발전기금 아직- 세수 현황을 우리가 추계를 해놓은 거 보면 20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그 내용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잘 챙겨 보셔야 되죠. 이거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고정위원님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사실은 이제 이 수소 발전소가 연초면 오비리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역 주민들 뭐께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는 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주민들로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뭐 먼지 발생도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전하다 네. 이렇게라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안 들려옵니까 민원들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또 없습니까? 그 지역이 오이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하도 저리장 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크게 불안하지 않고 그러고 이 발전소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인근 지역에 그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딱히 상당한 민원은 그런 없다. 차원입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이렇게 오는 것은 이 뭐 가스가 오는데 이 도시가스는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이제 뭐 위험하지 않나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수소로 인해서 뭐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수소라는 것을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안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제 저도 이게 뭐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예상 철거 비용은 이제 그 서부 발전에서 예상 철거 비용 산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철거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년 설계사가 작성을 하든지 예. 그래 가지고 별도로 산정해야 되겠. 그렇죠. 서부 발전만만 다 들어가야 될 건 예, 아니고. 비용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은 뭐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데 이 계약서라든지 나중에 이제 구시경 협약서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 이렇게 뭐 주실 수는 있죠. 네. 예, 그걸 한번 요청을 이렇게 하기 바라고요. 그 주민 설명회 하고 선진이 견학할 때 주민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없어가지고 답변 정확하게 드리기 어렵고 담당 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네, NA 팀장입니다. 3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하고 1회 저희가 창원시 시내 한가운데 있는 수출공단의 사무실 옆에 있는 수소연료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주민 참여 주민은 1위에는 주민 대표 마을 이장님 총 한 5분 정도 가셨는데 네. 3회 때는 저희가 마을 주민도 일부 포함해서 9분이 관람을 주민 설명회 3회 때는 저희가 한 30분 참석하셨고요. 예. 4회 우리가 선진지 견학할 때는 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견학할 때는 주민들이 이제 9분 가셨고 참여할 때는 설명할 때 한 30분 정도 참여하셨다. 네. 거기서 다른 뭐 이렇게 안 끄는 뭐 이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수소 발전소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려하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발전소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현장도 보여드리고 거의 뭐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저 냉장고만 박스가 쭉 줄지어 서 있는 거 실제 가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안심을 하시고 예, 동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발전소 진입하는 도로가 그 지금 현재 작은 예수의 도로 예수의 집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발전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납니까? 아니면 업이 저쪽 뒤에서 진입 도로가 있습니까? 하수 처리장 입구에서 아래 바닷가 쪽으로 내려. 진입 도로가 있다. 그럼 네. 이제 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이제 아예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업이 쪽에서 발전소 가는 게 마을 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마을 쪽에서 하수 처리장 들어오다가 하수 예. 처리장 입구에서 예. 발전소하고 하수 처리장하고 갈라지가 가는 그런 아,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은 예수의 집 거기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조금 더 진입을 하면 그 발전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입 도로가.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을에서도 진입 도로 부분들도 이제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물론 마을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의 인센티브는 도시가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집 앞에까지 배관을 해주는 조건이죠. 업이만 네. 그지요. 네. 그럼 업이 연초면 업이 있는 모든 게 주택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에만 해당이 됩니까? 저 오비 신우 중촌 한곡 마을 4개 마을입니다. 다 됩니다. 정촌도 다 해당이 되고 네. 업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원하면 도시가스 네. 배관을 다 묻어서 집에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인센티브가 이제 발전 기금이 뭐 이렇게 한 4억 정도 들어옵니까? 주민 지원에서 20년 연간 2천만 원씩 해가지고 20년 동안 사학입니다.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면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뭐 갈라서 이렇게 어쨌든 뭐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죠? 돼 있고 부지 임대료가 그럼 거제시에서 20년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200 이게 지금 산출해 놓은 게 임야를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형질 변경이 되고 나면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30만 원으로 연간 한 그렇게 230만 원 정도, 예.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한 1,000평 정도에 대한 이런 평가라서 그렇고 만약에 이게 이제 잡종지라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임대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발전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비 마을에서는 물론 안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렇게 향후 주민들에 대한 이 뭐 설명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들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이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또 좀 확인할게요. 아까 부침 1 서류 그 169페이지 주민 지원 이 특별 지원금의 지원 근거는 뭡니까? 어떤 뭐 이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한전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산업부 승인 받아 가지고 예. 그러고 그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발전 기금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나가는 네? 겁니까? 아니 네, 그 특별 지원금뿐만 아니고 발전 기금도 주민 지원. 이 특별지원금이 발전기금 전기발전기금에서 나온 발전 기금 내에 특별 지원금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특별지원금을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은 전기발전기금을 준다 이런 아니 이제 주민 지원에 네. 두 개가 지금 이게 20년 임대에 대한 발전 기금 이거 이 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침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일회에 하나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발전기금을 가지고 해주는 이래서 그런 이- 것이고 예, 이또 특별해. 발전기금은 2천만 원씩 연간 예. 2천만 원씩가 20년 동안 예. 운영하는 동안 지원해 주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그 건축물 설치하고 구축물 갖다 놓은 발전기 갖다 놓는 그게 이거야 이제 뭐 다 뭐 세금이야 시세 빼고 이게 주민 지원만요. 이거야 뭐.
국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발전소 예. 예,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 발전 기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저희 저희 사업법이 지원- 아니고 발전소 주변 지원법이 예, 그거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고정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169페이지 보면 주민들에게 10억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억이 오비 마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연천면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 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4개 마을에 희망하는 사업에 해주는 것으로 할 것이다. 아, 예, 그래서 혹시나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오비에 있는 이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런 우리 마을에는 이런 시설이 자꾸만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 이제 10억이라는 이런 뭐 이렇게 특별 지원금이 그 마을에 들어가야지 주민들이 그나마 혜택을 받지 연초면에라든지 또 다른 데 들어가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면적이 어쨌든 3,330제곱미터인데 연료 전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약 한 6분의 1 정도만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설치하는 공간이네요, 보니까 3,300 뭐 전체 그건 아니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리 운영은 한국 서부 발전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부지 임대 기간이 여기는 이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별표에 이제 그 발전 기금 세수 현황은 20년으로 지금 했는데 추계를 네. 그러면 10년 했다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연장해야 됩니다. 해박제 상에는 일단 10년으로 하고 한 번 더 갱신할 때 10년 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갈 예정입니까?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부지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아마 그 예산이 좀 그 우리 그러니까 세수로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좀 달라질 거고, 일단 연 매출액을 220억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 한국 서부 발전에서 아까 사업비가 한 67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 매출 한 220억의 매출액을 만들겠다. 지금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네. 연 매출액 이러면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네, 한 네. 10년이면 한 2,200억 정도의 이 사람들은 매출을 잡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이게 최초 연도에는 맞고 그 다음에 좀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럼 수소 전지의 뭐랄까 우리 태양광처럼 이게 좀 효율성이 문제가 효율성이 있는 조금씩 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은 갈수록 늘기보다는 줄 수 있다 이 예, 예. 말씀입니까? 그리 돼 있는 거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네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니까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이 금액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